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1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굳히는 분위기인데요. 정 시장의 리더십 부족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 방송사 두 곳이 실시한 여수시장 선거 여론조사. 조사 기간이나 조사 방법 등은 달랐지만 단연 정치권의 이목을 끈 건 정기명 현 시장에 대한 후보 선호도였습니다. 지난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14%, 이튿날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12.4%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부동층 비율이 많게는 40%에 달했다고 해도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시장에 대한 선호도나 지지율이 10%를 기록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지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감이 좀 크겠다. 내년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인사들은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정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생각을 굳히고 얼굴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출마 예정자가 10명 넘게 거론된 것도 현직 시장의 낮은 인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적지 않은 가운데 리더십과 추진력 부족 등에 대한 성토는 민선 8기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기명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행사 방문보다 시정 현안을 세밀히 챙겨주십시오. 눈앞의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불만과 우려 속에서 각계의 인사들이 뛰어든 여수시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광주 전남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권한, 조직과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준호 의원은 단순한 광역연합이 아니라 초광역 자치정부를 만드는 역사적인 출발점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여를 희망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귀여학교가 고흥군에 문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귀여인 3,100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전남입니다. 약 1,000명이 귀여해 전체 34.9%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내에서는 고흥군 귀여 인구가 14%에 달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귀여 인구가 늘면서 고흥군은 지난 2023년 해수부의 귀여학교 설립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귀여학교는 귀여 희망자와 어촌 정착자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고흥군 귀여학교 건립 사업은 3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해수부가 공모 이후 해마다 국비 5억 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에서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기획 용역과 벤치마킹 등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한 고흥군은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정부의 정책 예산 축소 기조에 따라서 예산이 3년째 반영되지 않아서 고흥군에는 이미 귀농기촌 행복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귀여학교가 기존 행복학교 내에 건립되기 때문에 부지와 인력이 확보돼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귀여학교 수강생에게 현장 실습과 숙박이 가능하도록 어업인 단체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이 동북권에가 귀여학교가 없다 보니까 우리 고흥군이 3.8면이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귀여학교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2018년부터 매년 한 곳씩 설립된 전국 귀여학교는 8곳. 하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고흥군을 기점으로 사업이 아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순천시가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 서식지 확대를 위해 순천만 일대 전봇대를 추가로 철거했습니다. 순천시는
한중일러 4개국 조류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만 안풍들에서 전봇대 철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올해까지 안풍들 일대 전봇대 49개를 추가로 제거하고 50헥타르 규모의 흙두루미 서식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광양 중흥사에 대한 2차 시굴 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사찰 터임을 추정할 수 있는 기와편과 전돌이 출토됐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8일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3층 석탑의 제자리와 석등 석탑 조성 당시 사찰의 규모와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중흥사 천불전을 해체해 2차 시굴 조사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사찰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기와편과 전돌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시굴에서 의미 있는 유구들이 확인된 만큼 내년 중에 본격적으로 전면 발굴 조사를 실시해 중흥산성 일대의 역사적 실체와 사찰의 성격, 석등과 석탑의 역사적 의미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5.18 묘지를 참배하진 못했는데요. 장 대표의 이번 방문을 두고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하자 피켓을 든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나왔고 시민들이 길을 막아서면서 한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몸싸움도 벌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의 화환을 부수며 항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장 대표는 입장을 강행했지만 결국 참배를 하지 못했고 근처에서 묵념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떠난 뒤에 5월 영령들에게 참배하는 이곳 참배단 앞에는 이처럼 소란의 흔적들만 남았습니다. 광주 지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장 대표의 광주 방문을 정치쇼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윤석열 면회 사실을 공개하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던 인사가 국민 통합을 외치며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위선적인 행보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으로 내라들 이렇게 했던 윤석열, 그리고 그 충직한 오른팔이 국힘당에 그 어떤 사과나 반성도 없이 광주를 방문하여 민심을 울리는 것조차가 치가 떨린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은 모두의 역사라며 이 문제와 5.18을 연결시켜 참배를 막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장 대표는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는 부지와 광주 AI 데이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매달 호남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한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의 노후화된 소방청사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무경 전남도의원은 소방청사가 낡고 비좁으면 장비 보관과 출동 준비에 제약이 생기고 골든타임 확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수립 중인 5개년 청사 계획에 전남의 노후 소방청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수소방서는 1985년 준공된 건물로 청사 전반이 노후화돼 있다며 여수소방서를 전남 제1호 선진형 청사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광양 한 컨테이너 부두에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필리핀 국적의 20대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피해 동료인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동료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의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9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해안에 위치한 교량이나 호수와 골짜기와 인접한 도로엔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수 석유화학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은 전략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5월 여수 산단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2년 동안 3,7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여수 산단 기업들의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석유화학 구조조정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직접 본사와 접촉해 정보를 확보하고 중소협력업체와의 소통체계 구축을 유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는 8일 열리는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와 관련해 여수시가 안전대책 등을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축제 당일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원 630여 명을 배치하고 남산공원 진입로와 중앙동 일부 구간에 차량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노점상들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약 구간에 차단 시설물을 설치하고 주야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